3927 칼럼 제34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한국 영화 가운데 가장 으뜸인 영화를 꼽으라면 기생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영화 장르에 따라 영화를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처럼 우매한 사람의 관점에서는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각종 상을 받은 기생충이 가장 잘나 보입니다. 또 유명 영화제에서 큰 상을 받은 영화는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영화는 국내에서도 1천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함으로써 흥행에도 꽤 성공한 영화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이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영화를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기억이 희미해지신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중 인물이 아닌 배우의 이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도 생략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송강호는 아내와 아들과 딸을 둔 남편으로 마땅한 직업 없이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강호의 아들이 아주 큰 부자인 이성균의 딸 과외선생으로 취업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송강호의 딸은 이성균의 아들 미술선생으로, 송강호는 이성균의 운전기사로, 송강호의 아내는 가사도우미로 그 집에 취업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 4명이 모두 한 집에 취업한 것입니다. 물론 이성균과 그의 아내는 그들이 가족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성균의 가족은 아들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캠핑을 떠나고 송강호의 가족은 그 집에 모여 마치 그 집이 자신들의 집인 양 먹고 마시며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송강호의 아내 직전에 일했던 전 가사도우미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 가사도우미의 남편이 지하에 몰래 숨어 수년 넘게 살고 있었는데 가사도우미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는 바람에 남편은 수일 동안 지하에 방치된 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사도우미, 즉 송강호의 아내에게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어렵지만 남편을 보살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도우미에게 4사람이 모두 한 가족이라는 것이 발각됩니다. 설상가상 캠핑을 떠났던 이성균의 가족도 큰 비로 인해 한밤중에 되돌아오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그날 밤은 무사히 보낼 수 있었지만 다음날 아침 마침내 큰일이 일어납니다. 이성균의 아내는 아들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지인들을 초대해서 성대한 가든 파티를 열어줍니다. 파티가 절정에 이르렀을 즈음 지하에 감금되어 있던 전 가사도우미의 남편이 갑자기 뛰쳐나와 송강호의 딸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이런 혼돈의 와중에서 송강호도 이성균을 칼로 찔러 살해합니다. 졸지에 살인자가 된 송강호는 그 집의 지하에 몰래 숨어가 끝도 모를 도피 생활에 들어간다는 것으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기생충의 줄거리를 아주 간단하게나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제목이 기생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영화 속 인물 중에서 누가 기생충이냐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기생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송강호의 가족을 기생충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송강호의 아들과 딸은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속여 고액 과외교사로서 또 고액 미술교사로서 취업했습니다. 또 송강호도 송강호의 아내도 가족이라는 것을 속이고 취업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신분을 속인 한 가족 4명이 한 집에 취업해서 생계를 이어가니 송강호의 가족을 기생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하에 몰래 숨어 도피 생활을 했던 전 가사도우미의 남편을 기생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가사도우미인 아내가 공급해주는 음식만으로 연명했고 때로는 몰래 나와 냉장고 음식을 훔쳐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기생충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또 이성균이 기생충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급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 이성균 또한 자신보다 높은 계급에 속한 사람에게는 기생충 같은 존재가 아니었겠느냐는 주장입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들을 기생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강호도 지하에 숨어 살던 전 가사도우미의 남편도 또 이성균도 기생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기생충이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말씀드려야 합니다. 국어사전은 기생충을 사람이나 생물의 몸 안이나 밖에 붙어 살면서 영양분을 빨아먹는 동물, 이 벼룩 따위의 외부 기생충과 회충, 촌충, 십이지장충과 같은 내부 기생충이 있다 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여 사는 사람을 비난조로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사전적 의미를 따라 기생충이라는 말을 사람에게 적용해보자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아무 감사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남에게 빌부터 남에게 피해만 주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송강호의 가족은 기생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이 신분을 속이고 취업을 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일이지만,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그 가족은 분명히 노동을 제공했고 제공한 그 노동에 해당하는 만큼 보수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보수가 그들이 제공하는 노동에 비해 과하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노동을 제공했기 때문에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송강호의 가족은 기생충이 될 수 없습니다. 이성균도 크게 보면 계급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 기생충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말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성균이 그렇게 큰 사업가로 성장한 것이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이성균의 회사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고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성균이 기생충이라는 말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오랜 시간 지하에 숨어 살던 전 가사도우미의 남편도 기생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 사람은 집주인인 이성균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고 이성균에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형편상 몰래 숨어 살기는 하지만 여하튼 자신이 주인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기생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저는 기생충이라는 제목이 일종의 트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누가 기생충인지 그것을 찾는데 온통 집중을 하지만 영화 감독은 누가 기생충인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관심을 두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즉 기생충이라는 제목은 일종의 속임수이고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대체로 뭔가 찝찝했다는 소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영화를 본 관객 자신이 기생충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본 대부분 사람의 삶의 모습이나 형편이 이성균보다는 송강호 쪽에 가까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힘든 삶, 하루하루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정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송강호에게 이입되어 아, 혹시 나도 기생충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히 기분이 찝찝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의도로 이 영화가 제작된 것이라면 저는 이 영화는 실패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계 유명 영화제에서 각종 상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기생충이라는 제목은 일종의 트릭이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따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속에서 이성균이 송강호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켜달라는 말을 하고 이성균이 그의 아내에게 송강호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아슬아슬하게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바로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파국으로 끝이 납니다. 왜 파국으로 끝이 납니까? 영화 속 등장인물들이 모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송강호 가족도 그렇고 전 가사도우미 가족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기 때문에 영화는 파국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성균은 왜 죽어야 했느냐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가족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도 않았는데 왜 그 가족에게 불행이 찾아와야 했느냐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성균도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 대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녀가 부모에 대해, 제자가 스승에 대해, 직원이 사장에 대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녀에 대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스승도 제자에 대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사장도 직원에 대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즉 사람과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것입니다. 이성균이 송강호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요구했다면 이성균 또한 송강호에 대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성균은 그 선을 넘었습니다. 지하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사람이 가까이 이르자 그 악취에 코를 막고 마치 사람을 짐승 보듯이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송강호가 흔한 말로 꼭지가 돌아 이성균을 향해 칼을 들이댔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시각으로 이 영화를 봤습니다. 모두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기에 이런 파국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영화 속에만 존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일과 그 일로 인한 불행한 일들이 영화 속에만 존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들이 결국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음으로써 일어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작년 12월 3일부터 대한민국은 아주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몸살이 겨울을 보냈는데도 끝나지 않았고 봄을 보내고 있는데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 시작되는데도 몸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심한 몸살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내란 수계 윤석열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가 최고 권력자가 된 이유는 국민이 그에게 권력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권력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권력을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측근만을 위해 썼습니다. 그의 이러한 처신에 대해 정치적 비판과 비난이 제기되자 그는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음으로써 감기 정도만 앓던 대한민국이 아주 심한 몸살을 앓게 된 것입니다. 내란 사태 이후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들로 인해 대한민국의 몸살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이지만 이 사람은 꼭 언급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내란 수계 윤석열을 풀어준 지기현 판사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착되었던 대한민국의 수사 원칙을 순식간에 바꾸어 버렸습니다. 윤석열 한 사람 풀어주자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면서 오랜 수사 원칙을 순식간에 바꾸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의 어처구니 없는 판단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더 큰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도 혼돈이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몸살도 회복되는 듯 했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이 파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사람이 또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대법원장 조희대입니다. 그는 마치 그의 이름처럼 희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든 절차, 모든 관례를 무시하고 고등법원의 판결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한 유망한 정치인의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해 고등법원의 판결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최고법원이라는 대법원의 위상을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추락시켜 버렸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몸살이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저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직 자기의 안위와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개념도 없고 철학도 없고 양심도 없고 공동체 의식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스스럼 없이 거리낌 없이 넘어버립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기생충입니다. 양심도 없이 염치도 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오직 자기의 안위와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만을 위해 권력에 빌붙어 국민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쪽쪽 빨아먹고 있기에 이들을 기생충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기생충들을 하루라도 빨리 박멸해야 대한민국이 몸살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들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